자, 오늘 이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70에 70으로 되어 있고, 왼쪽 하단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옮기고, 자, 막힘을 실행을 시켜서, 그리기에서 사각형 원점 찍고 사각형을 그리는데 70에 70, 70에 70이다. Alt F1 눌러서 여기 70, 70짜리 사각형 그렸고요. 보니까 4만큼 옵셋이 되어 있고 4만큼 일단 옵셋이 되어 있네요. 62에다 4고 62에다 4. 다 4만큼 옵셋 되어 있네. 이럴 때는 윤곽 옵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 대상을 선택하시면 여기다 4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방향은 안쪽으로 하겠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4만큼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해볼까요? 여기가 좀 그리기 쉬울 것 같긴 하네요. 자, 여기 이 부분을 그릴 건데, 지금 못따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두 변의 길이, 하나는 10이고 하나는 27이다. 우리가 못따기에서 두 변의 길이를 다르게 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기에서 못따기가 있는데 두 변의 길이, 거리 2라고 하시게 되면 두 변의 길이를 줄 수 있는데 한쪽은 10, 한쪽은 27이라고 해서 첫 번째 찍은 점은 10, 두 번째는 27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되거든요. 치수를 확인해 보면 얘가 10이 되겠고 얘가 27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할까 봤는데 R8짜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R8짜리가 어디냐면 여기. 자,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31이라는 치수가 있어요. 31.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31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R이 8이다. 그럼 그릴 수 있겠죠. 자, 얘를 그려보면 일단은 원호 그리기에서 R이 8이다 라고 치시면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31만큼 떨어진 위치거든요. 근데 원래는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시면 증분점 기능이 실행이 돼요. 되네요. 여기다가 X로 얼마만큼 31만큼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한번 치수를 확인해 보면 얘는 R이 8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값이 31만큼 떨어져 있다. 이게 맞게 그린 거죠. 그럼 필요 없는 부위들은 트림에서 한요소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잘라버리면 되겠죠. 나누기로 싹둑 자르시면 되겠죠. 이 부분이 됐죠. 자, 그럼 어디 할까? 여기를 해볼까요? 이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뭐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를 하려고 봤더니 지금 A라고 하는 치수가 어딘지를 필요한데 위에가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센터라인이네요. 센터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센터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R7짜리 원을 그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이라는 치수가 있으니까 얘를 선을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대각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어떻게 그리지? 대각선을 54라는 치수가 있으니까 가능하겠네요. 자, 그러면 해보죠. 자, 일단은 원을 그리는데 R이 7이래요. 7짜리 원을 그리는 건데 7짜리 원이 여기 중간점에서 오른쪽으로 13만큼 떨어져 있대요. 센터가. 그럼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얘를 클릭해서 X 방향으로 13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그려지겠네. 자, 지금 13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3이라는 거죠. 얘가 13 맞나? 이게 13 맞죠? 자, 이렇게 원을 그렸어요. 이게 R 값으로 따지면 7인 거. R 값으로 7인 원을 14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그렸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수평선을 이렇게 그려볼 거거든요. 이렇게. 수평선 그리는데 수평선의 길이가 3이라고 제한이 돼 있네. 그러면 여기다 그냥 3이라고 넣으면 되겠네요. 3.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3이다 라고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위는 좀 지워져 볼까요? 트림에서 세워서 기능을 이용해서 경계를 찍고 남겨질 부분을 찍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이제 얘가 그려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54라는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54 그러면은 여기다가 수평선 그리기를 체크해서 중간점에서 이렇게 그리는데 이 위치에다가 플러스 54의 반절 54 나누기 2 하게 되면 62라는 지점에서 얘가 그려지네요. 그러면 두 점선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 교차점까지 이렇게 선을 그리면 되겠네. 그렇죠? 근데 얘가 대칭이네요. 그럼 대칭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를 기준해서 대칭하겠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트림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쫙 잘라주면 되겠죠. 자, 치수를 확인해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54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14 말 됐고 됐죠? 여기서 여기까지 10이다 찍어 볼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도 10이다 뜨는 거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어딜 그려볼까? 여기 그려볼까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뭐가 있는데요. 이거는 19라는 치수가 있어요. 그리고 y 값으로는 10이라는 치수가 있네요. 10이라는 치수. 그렇죠. 얘를 이용을 해서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릴 때 원호 그리기에서 R값이 6인데 6짜리 원을 그릴 건데요. 얘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로 19, Y로 마이너스 10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찍고 X 방향으로 19, Y 방향으로 마이너스 10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찍어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9라는 치수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라는 치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얘를 그렸어요. 19에 10. 이렇게 그려졌으면 여기에다가 수직선 그리기로 4분점에서 올리고 여기서 올리면 되겠죠. 그리고 뭐 할까? 뭐 얘는 트림 기능에서 그냥 트림 기능에서 나누기로 잘라줘도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두 요소로 해서 잘라버리면 얘가 없어져 버리겠구나. 그러면은 나누기로 먼저 이걸 잘라놓고 해야 되겠네. 잘라놓고 한 요소로 자르면 되겠죠. 얘도 잘라도 되겠고. 근데 얘는 어차피 C4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못따기 해서 여기를 1거리 하나의 변의 길이 4다 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치수를 확인해 보면 얘는 4라고 되어 있죠. 그리죠? 10이라고 되어 있고 R 되어 있고 뭐 특별히 없죠. 이렇게 하면 얘기가 그려지죠. 자, 이제 여기를 이렇게 해볼 텐데요. 9라는 치수가 있으니까 얘를 그릴 수 있겠고 18이 있으니까 얘도 그릴 수 있겠고 그다음 8이 있으니까 이 원을 그릴 수 있겠네요. 여기도 그리고 그러면 8하고 7 사각형 형태로 그려도 되겠구나. 사각형 형태로 한번 그려보죠. 자, 우리가 이제 도면 요소가 많은데 도면 요소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얘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도 되겠죠.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겠다 체크하시고요. 이 기준점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로 마이너스 9만큼. 그래서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찍고요. X 마이너스 9라고 입력하시면 이 점이 이제 고정된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이때 사각형의 폭을 18이라고 하고 높이 값을 8에다가 7을 더한다. 8 플러스 7
이렇게 하시면 15가 되겠네요. 이렇게 틀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나누기로 여기 필요 없으니까 싹 잘라버리고요. 여기 R이 있죠? 7로. R7. 7로 여기하고 여기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응? 일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네. R7? 18이 잘못됐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인데 15로 그렸네. 자, 이렇게 그렸을 때는 지금 보시면 얘와 얘와 얘가 옆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옆으로. 옆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얼마만큼? 3만큼. 자, 평행이동해서 x로 마이너스 3 얼마만큼? 이동 체크.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트림에서 이제 한 요소로 잘라버리면 되겠고, 자, 여기도 직선 구간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18이 됐죠? 자, 실수 다시 확인해보면, 여기는 R이 7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11이 되겠고, 11이 아닌데? 뭐가 이상하다. 11 아닌데? 8인데? 아, 전체를 합친 것인가? 8, 90. 그 다음 여기는 7이니까 맞게 됐는데, 이게 지금 8이 돼야 되는데 11이 됐어요. 3만큼 밑으로 내려왔네. 왜 이런 실수를, 나머지는 같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9가 맞나? 일단 체크 좀 해봐야 되겠다. 여기서 여기까지 9 맞네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자,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얘네들 그대로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만큼? 3만큼. 자, 이럴 때는 스트레치라는 기능을 쓰면 편한데요. 여기 스트레치를 체크하시고 이동하려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요.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겠다. 이동을 체크하는 거예요. 복사가 아니라. 그럼 그대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번 치수 측정해 볼까요? 8이라는 치수가 나와야 돼요. 8. 그리고 얘가 R이 7이고. 그럼 맞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8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됐네요. 여기가 R5니까 R5를 처리만 하면 되겠죠. 여기를 R5로 하겠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얘는 이제 어떤 도형 요소가 수정이 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뜨는 건데, 뭐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에 포켓 영역을 할 건데, 일단은 센터 위치, 이게 파이가 8짜리 드릴 홀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려보는데, 얘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 여기도 35네요. 35에 35. 가운데네. 자, 원그리기에서 직경이 8짜리를 그리는데, x가 35에 y가 35인 위치다. 바로 좌표로 입력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 도면 요소는 지우겠습니다. 자, 얘를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해서 뭘 그리느냐?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는데, 오브라우드 형태로 그리겠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폭은 얼마냐면 지금 R값이 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2에, 그 다음 길이값은 12 플러스 26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R6이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자, 여기에서 R6짜리 센터 위치가 R6짜리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방향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보니까 6만큼 떨어져 있네요. 6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Shift 누르고 여기를 찍은 다음에 X방향으로 마이너스 6인 위치에 있다. 아, 여기 센터구나. 여기 찍으면 될 건데 그랬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도 또 있어요. 근데 그 간격이 얼마냐면 23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를 고정하고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여기를 찍고 X방향으로 얼마만큼 23만큼 위치에 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뭐 잘라버리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4라고 하는 수치가 또 있네요. 4.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리는데 키보드 L을 눌렀다가 4 하고 엔터를 치는 거죠. 자, 여기를 클릭하시고 키보드 L 4 됐는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그려지는데 약간 경사지게 그려지네. 18이라는 치수가 있네요. 18.
18이라는 치수가 있으니까 두 점선 그리기에서 한 점을 찍고요. 쉬프트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 중간점을 찍고 Y 방향으로 9라고 입력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다시 여기 찍고 쉬프트 버튼 누르고 얘를 찍은 다음에 Y 방향으로 마이너스 18. 자, 필요 없는 부분들은 트림에서 세 요소로 경계를 찍고 남겨질 부분 찍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나누기로 잘라버리면 되겠죠. 얘도 자르고 한 요소 기능을 이용해서 잘라버리고 나누기를 이용해서 자르고. 자, 그러면은 대상들은 다 그려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지금 3차원 형상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깊이가 얼마인지 보기 위해서. 일단 전체가 18이니까 솔리드에서 돌출 체인 선택하시고 돌출 방향이 아래로 향할 수 있게 해놓고 값은 18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커팅이 돼야 될 부위 안쪽은 4로 돼 있죠. 안쪽부터 커팅할까? 솔리드 돌출 안쪽 부분 선택 확인하시고요. 와이어프레임을 볼까요? 방향이 아래로 가야 되니까 대상 도형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방향이 아래로 바뀝니다. 바디 커팅을 체크하시고 값을 4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렌더링이고 얘는 와이어프레임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또 커팅을 하는데 얘와 얘를 가지고 방향은 아래로 향할 수 있게 해주고 얘는 5라고 하면 되겠죠. 5만큼 커팅하겠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아, 동그라미 관통이죠. 얘도 돌출해서 이 부분은 관통이니까 바디 커팅 형상 관통하겠다 체크 확인.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거를 이제 가공을 할 수 있는 경로를 생성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으면 솔리드는 안 보이게 해도 됩니다. 반전시켜서 RT를 해도 돼요. 이렇게 놓고 작업하셔도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파일에 들어가서 지금 기계 타입이 밀 디폴트 MM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놓고요. 공구 설정에서는 프로그램 번호 000 그대로 사용하죠. 사용자 정의에서 얘는 1000에 100으로 통일하겠습니다. 1000에 100. 그리고 공구 플러그인으로 제보해야겠다. 재료 설정에서는 전체 형상 높이 값은 18인데 19. 상단 1mm 깔 거니까 1.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재료 설정한 거죠. 자, 재료 설정했고요. 일단은 모든 작업들은 원래 이제 자격증 위주로 한다면은 이게 외곽을 돌리는 명령이 없는데 실제 자격증이 아니고 현장 예제다라고 한다면은 이 소재 치수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2를 넣어볼게요. 플러스 2. 여기도 플러스 2를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치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즉 평면에서 봤을 때 외곽 치수가 다 커. 그러니까 외곽을 한 바퀴 돌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자격증은 정치수로 범용해서 각을 쳐버려요. 그래서 외곽 돌리는 명령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격증으로 하는 게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실제 현장에서 윗면 까고 외곽 돌리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야만이 평탄도 직각이 딱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재의 크기를 약간 1mm씩 키웠어요. 키우고 나서, 자, 그럼 처음에 뭐부터 할까? 윗면을 까고 외곽을 돌려도 되고요. 외곽을 돌리고 윗면을 까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뭐, 윗면을 한번 쳐볼까요? 각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하고, 여기서 단위를 체크해서 이 부분만 선택한 다음에 확인하시고요. 공구는 10평으로 해볼까요? 목록 공구 선택이 아니라 그냥 새 공구 생성해서 평행드밀인데 80짜리 하고 80짜리. 자, 조건에서 이름만 공구 이름만 80 하고 F/C라고 해볼게요. 제가 지금 대문자를 입력하면 이게 안 먹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소문자 입력했는데 대문자 입력해야 됩니다. 해볼까 그냥? 그냥 하죠 그냥. 여기다가 F/C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해야겠다. 이 소문자는 그 머신센터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대문자로 주셔야 돼요.
F 이렇게 F/C라고 주시고 절삭 조건은 지금 1000에 100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절삭 조건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정 형태가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컴퓨터가 하는 것보다는 안함으로 체크해서 이 측면 가공 여유를 이 값 전체 영역의 반절, 그러니까 한 번에 관통해서 할 거니까 35라고 줄 거거든요. 35라고 준 이유는 여기에서 떨어뜨리는 양이에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거를 안 주었을 때, 여기 값을 0을 줬을 때 한번 해볼게요. 0을 줬을 때 진입복귀는 일단은 50으로 주고, 그 다음에 연결 조건에서는 1에서부터 절대 0으로 하겠다 체크하고. 자, 이렇게 항상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제 공구 중심이 내가 선택한 얘를 그냥 지나가는 거야. 경로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얘가 가운데가 여기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가운데가 여기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여기를 지나가야 되거든, 여기를. 그래서 이 떨어뜨리는 양이 35다. 왜 35냐? 여기서 여기까지가 70이거든. 그러니까 70의 반절만큼을 떨어뜨려서 움직여야 공구 중심이 여기를 지나가야 정확하게 이렇게 다 가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5를 준 거예요. 여기서 얘를 35를 준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공구가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검증 표시를 체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윗면을 친 거죠. 쳤는데 나는 항삭하고 정삭을 한번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깊이 가공을 체크하면 되겠지. 깊이 가공을 체크해서 나는 정삭 횟수를 0.3만큼 정삭을 주겠다. 항삭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한 번만 칠 거니까. 그러면 재생성 하게 되면 정면에서 봤을 때 2번 치는 거지. 2번 아니네? 왜 2번이 아닐까? 내가 잘못, 정삭 횟수를 한 번을 줘야 되죠. 정삭 횟수가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삭을 내가 간격을 0.3을 줘도 안 하는 거지. 정삭 횟수가 1이 돼야 됩니다. 1. 이렇게 하고 재생성하면 2번 하는 거죠. 이렇게. 한 번, 2번. 이 간격은 0.3. 이 간격이 0.3이에요. 그래서 0.3을 남기고 황삭 작업하고 그 0.3을 정삭으로 치는 거예요. 윗면을 깨끗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는 위에 소재가 컸을 경우도 있겠죠. 소재가 나는 1mm만 예상을 했는데 소재가 보니까 한 2, 3mm 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연결 조건에다가 여기에다가 3mm를 주고 내가 깊이 가공을 최대 1mm씩 하겠다면 1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황삭 간격을 1로 줬어요. 그럼 최대 1이야. 그럼 1 이상이 되면 얘는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나눈다는 얘기야. 그리고 정삭은 0.3을 정삭으로 치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주고 재생성하게 되면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2번, 3번 하는 거지. 왜 3번 하느냐? 아까 재료 상단을 얼마를 줬냐면 Z3을 줬어요. 3. 그리고 황삭 간격을 최대 1을 줬거든요. 그리고 가공 여유를 0.3을 줬어. 그러면 3에서 0.3을 빼면 2.7이거든요. 2.7을 1로 한 번에 못 하잖아. 2번에 하느냐? 2번에도 못 해. 그럼 3번 할 수밖에 없네? 그러면 2.7 나누기 3. 3, 9, 27 해서 0.9씩 3번 작업하고 그 다음에 0.3mm를 정삭으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정삭값을 뺀 치수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황삭 그 제거 양을 가지고. 그때 그 제거 양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뭐느냐? 기준이 되는 게 연결 조건에서 이 값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 값을 키우면 그만큼 더 여러 번 치는 거야. 만약에 이 값을 내가 10을 줬어요. 그러면 10에서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엄청 많아지지. 이렇게. 그죠? 10이니까 10부터 계속 제거하는 거야. 0.1, 0.3을 남겨놓을 때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이게 소재 살이 위에 많았을 때. 근데 이렇게 많을 일이 없죠. 거기다가 소재가 타이트하게 오기 때문에 윗면 한 번 까고 그냥 작업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깊이 가공을 안 줬거든요. 깊이 가공 안 줘버리면 한 번에 치는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Z0에서 치는 거지. 보통 이제 기능사 시험 볼 때도 거의 윗밀이 한 1mm 정도만 남겨놓고 범용에서 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한 번 치고 빠지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했을 때는 깊이 가공을 안 한다고 체크했을 때는 연결 조건에서 얘가 많든 적든 별 의미가 없어. 얘가 커도 한 번만 치기 때문에.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얘를
10을 줬을 때와 1을 줬을 때 차이가 있어. 뭐가 차이있냐 보면 정면 보기로 했을 때요. 이 높이가 차이가 안 있어요. 이 높이. 지금 이 높이를 진입 높이라고 그래요. 진입 높이. 진입 높이인데요. 이 진입 높이가 기준이 되는 게 재료 상단이 기준이 돼요. 재료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진입 높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높이가 Z값이 얼마냐 그걸 알려면 여기에 진입 높이가 지금 10으로 돼 있거든요. 진입 높이가 10인데 그 10에서 재료 상단이 10이잖아요. 그럼 이 10인 위치에서 내려오는 거야. 볼까요? 얘가 20인지 현재 위치를 보면 20으로 돼 있죠. 여기 20으로 돼 있어요. 20. Z가 20이야. Z가 20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왜? 재료 상단이 얘가 10으로 인식하고 있거든. 그러면 10에서부터 10만큼 증분이니까 20이 되는 거지. 근데 재료 상단을 1로 주잖아요? 그러면 1에서부터 10이니까 11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재료 상단을 제가 여기 1로 줘볼게요. 1로 줬을 때 재생성해보면 얘가 보면 현재 좌표를 보시면 좌표가 왜 안 보여? 좌표를 보시면은 Z가 26으로 있네? Z가 B 11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11로 돼 있죠. 11. 11에서부터 내려가는 거야. 왜? 재료 상단이 1이거든. 1에다가 플러스 10을 하니까 11인 위치에서부터 절사기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절사기성이 왜 중요하느냐? 가공 시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지, 시간. 위에서 내려올 때 시간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이 경로가 차이가 나죠. 재료 상단을 바꿈으로 해서 경로가 바뀐다. 왜 바뀌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윗면 가공하는 거 해봤고요. 자, 외곽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 자, 외곽 선택하시고 확인. 공구는 세공구 생성해서 10평으로 할게요. 근데 오버롤이 조금 20이니까 좀 커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50 정도 줘볼게요. 오버롤이라고 하는 것은 콜릿에다가 장착해서 실제 공구가 돌출되는 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숄더가 있고 날 길이가 있는데 여기도 원래는 한 25 정도 주고 여기도 한 24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노란 색깔로 표현된 부분이 별 의미는 없는데 이게 지금 날장이거든요. 날장. 이게 날 길이에요. 날 길이가 너무 짧게 돼 있어서 좀 이거를 한 25 정도 올렸어요. 이거는 이제 홀더가 콜릿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콜릿에서 튀어나온 양 그게 한 50 정도로 튀어나오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조건에서 이름만 일단은 10짜리 엔드밀 E/M으로 주겠습니다. 대문자로 E/M. 자, 절삭 조건에서는 컴퓨터로 해야 되겠죠. 컴퓨터로 하고 가공 요인은 0으로 하겠다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입뽑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외곽을 돌릴 때 진입뽑기가 이제 여기를 어떻게 줄 거냐면 직선 형태를 줘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가 60% 정도를 기본적으로 주거든요. 60을 줬을 때, 두 개를 줬을 때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일단은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은 0이 되죠. 페이스커터 쳤으니까.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18까지. 자, 이렇게 해놓고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요. 시작하는 위치가 가운데예요, 가운데. 이렇게. 근데 굳이 여기서 시작해도 되긴 하겠지만 굳이 여기서 시작할 필요 있을까? 이걸 끝에 여기서 시작해도 되죠. 여기서 시작하는 것은 중간에서 시작하는 것은 외곽의 어떤 간섭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중간에서 시작하는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지점에서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 자, 그렇게 조건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60%씩 줬을 때 이렇게 진입하는 건데 중간점에서. 자, 그럼 뭘 바꾸냐? 일단 시작 위치를 끝점으로 할 거예요. 여기 진입뽑기에서 보시면 시작 위치가 여기 보면 닫힌 요소의 중간점에서 시작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게 이거 체크를 끄겠다는 얘기예요. 끄면은 끝에서 시작합니다. 한번 꺼볼게요. 얘를 체크를 끄고 재생성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돼요. 시작이 여기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끝에서 시작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 이거를 직선 형태로 처음에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 처음 시작할 때죠. 시작할 때 원호를 꺼버리고 원호를 끄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경로가 들어갈 때 민날이 안 먹죠. 안 먹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별 문제 될 건 없잖아요. 돌고 나서 자 끝날 때 원호로 돌고 원호로 빠지고 빠지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빠질 필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호 형태를 줄이겠습니다. 원호 형태를 한 2 정도 줄여볼까요? 그리고 얘도 한 4 정도 줄여볼까? 이걸 줄여가면서 원하는 형태를 맞추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직선으로 들어갈 때 들어갔어요. 그냥 끝나고 나서 빠질 때 여기에서 이렇게 도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여기가 날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직선으로 빠져버리는 게 날카롭거든요. 이게 돌아버리면 이 부위가 좀 깔끔해져요. 그리고 나서 원호로 빠져서 직선으로 빠지게 한다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진입 뽑기를.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편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나는 18을 한 번에 치기는 좀 무리다. 10mm씩 까겠다. 그러면은 깊이 가공을 체크해야 되겠죠. 최대 나는 10mm를 하겠다. 체크합니다. 그 다음 바닥에서 정삭을 필요할까? 바닥 정삭은 필요 없죠. 밑에 면을 깨끗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0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총 깊이에서 총 깊이가 지금 18이거든요. 18인데 최대가 10이니까 한 번은 못해. 그럼 천상 2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8이라고 하는 치수를 2번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9가 되겠죠. 그래서 9mm씩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측면 가공을 정삭을 한번 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삭을 할 때는 굳이 매번 깊이에 정삭할 필요 있을까? 최종에서만 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는데 측면 가공할 때 공구 유지를 체크할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깊이 가공에서도 공구 유지를 체크할까? 이렇게. 그리고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경로가 어떻게 될까? 보면 일단 마이너스 9에서 한 바퀴 돌아요. 돌고 나서 원래는 이속 높이가 떠야 되는데 뜨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시작 위치로 간다는 얘기죠. 가도 상관이 없죠. 간섭받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대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또 도는 거죠. 이렇게 해서 깊이 가공을 했어요. 황삭은. 근데 정삭은 깊이 가공을 할 필요 없죠. 맨 마지막에서만 정삭 지금 돌고 있죠. 이렇게 해서 빠지면 되겠죠. 황삭 깊이 가공 2번. 측면은 맨 마지막에서만 정삭 1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외곽을 돌렸습니다. 윗면 페이스컬러 윗면 쳤고. 그냥 경로를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뭐 기존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자, 센터를 찍겠습니다. 자, 이게 빨간 색깔로 된 삼각형. 이거는 새로운 경로가 추가될 위치입니다. 이거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보통은 맨 아래에 있는 게 맞겠죠. 아래에 추가가 되니까. 자,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 체크. 여기 드릴 작업해야 될 포인트를 찍어 주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새 공구 생성해서 센터 드릴 체크하시고요. 이름만 C/DR로 주겠습니다. 센터 드릴이다 라고. 절삭 조건에서는 G81 사이클, G81 드릴 사이클과 카운터 4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정지 시간이 0이면 G81로 출력이 되고, 정지 시간이 있으면 G82로 출력이 됩니다. 이건 이제 듀얼 시간, 휴지 시간이죠. 연결 조건에서는 안전 높이 체크 하시고, 공구 복귀 R점은 5, 진입 높이에요. 그 다음 상단은 0, 가공 깊이는 절대로 마이너스 3. 여기서 증분을 체크하면 내가 선택한 포인트를 기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한 포인트가 Z가 0에 있기 때문에 증분이나 절대가 똑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어떤 3차원 작업을 하거나 할 때 그 선택한 포인트가 Z가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Z가 1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증분으로 체크해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깊이값이 적용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센터를 찍는 거죠. 정면에서 봤을 때 센터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 이 센터 드릴이 급속으로 이제 Z5인 위치, 증분으로 오니까 Z5인 위치까지 빠르게 오겠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3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빠지는 거죠. 처음에 R점, Z50이라고 하는 위치까지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를 이제 얘만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코드를 출력했을 때 여기 시작 종류에서 얘가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공구 교체했고요. 이거는 이제 드릴 포인트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 길이 고정하면서 Z50까지 내려갔고 G81이라고 하는 사이클을 가지고 Z-3까지 R점은 5다. R점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 절삭이 시작되는 위치죠. F는 100이다. 그 다음에 사이클 취소, 드릴 사이클 취소죠. 주축정지, 아니 절삭류, 주축정지지. 주축정지, 그 다음에 Z축 원점 묶기, Y축 원점 묶기, M40% 종료. 데이터 전송, 데이터 시작, 데이터 전송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는 거죠. 센터 작업할 때. 자, 이제 드릴 작업. 즉, 88짜리 드릴 가지고 관통, 소재 두께가 18이니까 18에다가 한 5 정도 더해서 한 23 정도 뜯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작업을 그대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뒤로 복사한 다음에 조건에서 공구를 일단은 8짜리 드릴로 새로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작업하는데 드릴 길이를 한 70 정도 주고 직경은 8 그리고 조건에서는 이제 공구 이름은 8/dr 드릴로 해서 dr 확인하시고 결삭 조건에서는 여기가 팩 드릴은 G83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팩 값은 2로 하겠다. 연결 조건에서는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아까 23까지 하겠다 했는데 보통 이 마이너스 18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마이너스 0.3 곱하기 직경값 8 마이너스 2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2.4인데 그냥 마이너스 23으로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죠. 재생성. 그럼 드릴이 작업할 때 이 드릴 끝이 내려가게 한다는 얘기죠. 여기가 지금 Z가 마이너스 18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테이퍼진 부분 이 높이가 0.3 곱하기 드릴 직경 8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mm를 준 거예요. 2mm. 그래서 여기가 38에 24니까 2.4가 되겠죠. 2.4에다가 2mm를 더하니까 4.4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18에다가 4.4를 더하니까 22.4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2.4인데 그냥 마이너스 23으로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쵸? 참 여기까지 한 거 한번 모의 가공 해볼까요? 모의 가공 했을 때 해상도를 좀 높여서 색상 변경 체크하고 해상도 높이고 한 스텝씩 한번 보면 일단은 페이스커터로 윗면을 치고 그죠? 그리고 외곽을 한번 돌려주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다시 깊이로 내려가서 외곽 돌려주고 맨 마지막에 이제 다시 한번 정삭으로 외곽 한번 돌려주고 그리고 센터 찍고 드릴로 관통하고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렇게 관통된 거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엔드밀 작업을 할 건데 안에를 파내볼까요? 이 안에를 작업을 하려고 해요. 안에를. 근데 우리가 윤곽 가공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 될까? 여기서 거리가 얼마지? 18이니까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뒤로 빼고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하신 다음에 진입점을 얘를 쓰는 이유는 사전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일로 들어가야지 부하가 적게 걸리겠죠. 진입점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체인으로 중간점이 어디로 잡으면 좋을까? 여기로 잡을까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일로 가서 여기서부터 돌겠다는 얘기죠. 확인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구는 10평으로 하겠다. 2번이 없었나? 1, 2, 얘가 2번으로 가 있어. 그 다음 절삭 조건에서는 컴퓨터 되어 있고요. 가공 여유는 0으로 하고 DP 가공은 주죠. 여기가 4로 되어 있는데 3으로 해서 2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닥 청상은 굳이 안 줄게요.
진입복귀에서는 일단 진입점을 사용하겠다, 복귀점을 사용하겠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나눠서 하는 게 더 깔끔하게 하겠네. 얘 같은 경우는 항정사를 나눠서 하는 게 좋겠네요. 일단 그러면 이걸 항상용으로 쓰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같은 공구지만 항상용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여기를 0.5로 할게요. 깊이 강화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진입복귀에서는 진입점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 0으로 할게요. 0. 진입점만 복귀점만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측면 가공은 일단은 끄겠습니다. 연결 조건에서는 제로 상단은 0인데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4.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돼요. 즉, 이 지점, 즉 사전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놓은 이 위치로 들어가요. 일단은 들어가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까지 들어가서 간 다음에 선택한 대상이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안에를 판다는 얘기예요. 한번 팠어요. 그 다음에 깊이 가공이잖아요.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깊이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옆으로 다시 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황삭 차원에서 한 거예요. 같은 공구지만. 그러면 정삭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조건에서 이제는 0으로 해야 되겠죠. 0. 정삭이니까. 깊이 가공 필요 없죠. 정삭이니까. 진입복귀는 여기를 0.5보다 크게 주면 돼요. 0.5 줄까? 0.5에 0.5를 줄게요. 진입복귀 다. 근데 진입점 쓰지 않겠습니다. 진입점, 복귀점 쓰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 가공 형태에서도 점이 필요 없겠네요. 점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4인데 얘를 마이너스 4로 해도 되겠죠? 왜? 사전에 다 작업이 된 거니까 마이너스 4가 제로 상단이 될 수 있는 거죠. 확인하시면 되겠죠. 재생성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정삭이에요. 정삭은 여기서 원호 형태로 부드럽게 들어갔다가 돌고 원호 형태로 부드럽게 빠져나오는 거죠. 이렇게 했고요. 자, 외곽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외곽을 돌릴 건데 일단은 10파이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외곽을 윤곽 옵셋 기능을 이용해서 10만큼 일단 늘려봐요. 그러면 지금 체크해야 될 부분이 여기가 이제 한 번으로는 안 되는 영역이 되고요. 여기 안 되고요. 여기가 안 되네요. 이 세 군데를 체크를 해야 되겠어요. 세 군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뭐 여기를 이걸로 경로를 생성하기는 좀 그렇고 한번 공구가 이렇게 쭉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갔다가 그냥 빠지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뭐 여기까지 들어가도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얘도 약간만 들어가죠. 얘 같은 경우는 뭐 이걸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확인을 하고 여기가 선을 그리는데 수평선을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나 그려 놓고요.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부터 수직선으로 하나를 그려 놓고 그 다음 얘도 수평선으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려 놓는데 길이값은 한 6 정도만 넣고 뭐 들어갈 때만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얘네들은 치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언두 이 부분도 사용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잘라버리고요. 이렇게 나머지 얘네들은 쉬프트 버튼 눌러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외곽을 돌릴 때 먼저 잔삭을 제거하고 하겠다는 얘기죠.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를 하시고 EV 체크해 주고요. 체크하는데 6만큼 확장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트림에서 6만큼 확장하겠다 체크를 해서 여기도 6만큼 확장을 시켜 놓고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을 해서 여기 잡고 잡아주고 이렇게 그래서 공구로 얘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안암으로 체크를 해서요.
그 다음에 진입뽑기는 없고 꺼버리고요. 연결 조건에서 깊이 가공이 필요하면 깊이 가공 줘야 되겠구나. 깊이 가공 주시고, 연결 조건에서는 제로 상단이 0이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5라고 되어 있네요. 5까지. 자, 얘가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 공구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째주고 두 번 째주고요. 여기도 두 번 째주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째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고 나서 전체적으로 얘를 돌겠다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도는 것보다는 상관은 없겠나? 여기서 도는 것보다는 시작점을 뒤로 빼는 게 낫겠네요.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시작점 뒤로 빼겠다. 이쪽에 시작할 수 있게 옮긴 다음에 공구는 이걸로 하고 얘는 컴퓨터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0으로 하겠다 체크하시고 깊이 가공 하겠다 체크하고 진입뽑기에서는 원호 형태만 주겠습니다. 이건 0을 주고 얘는 6 정도 주겠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 측면 가공은 황사 간번에 정사 간번이죠. 정사 0.5를 해야 되니까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5까지. 그럼 이 두 개를 같이 보면, 같이 경로 확인을 했을 때 한 번씩 째주고 그 다음에 외곽을 돌면 다시 깊이 가공하고 나서 정사 하고 끝난다는 얘기죠. 여기 남지 않죠. 체크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해서 보면 약간 틀어서 볼까요? 자, 여기 이제 공구 교체 시 정지를 체크한 상태에서 플레이를 시켜보면 페이스 커터 작업, 외곽, 센터, 드릴, 그 다음에 안쪽에 작업인데 안 멈추겠구나. 내려가서 작업을 하는 거죠. 쭉 작업을 깊이 가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삭으로 해서 깊이 가공하고 있고 다시 들어가서 깊이 가공하고 있죠. 그리고 정삭으로 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외곽 부분에 깊이 가공해서 제거를 좀 해놓고요. 여기도 한 번, 두 번, 여기도 한 번, 두 번 작업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형상을 따라서 쭉 돌고 있죠. 깊이 가공으로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측면 정삭으로 한 번 더 제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기능사 시험 보면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실제 할 때는 날카로운 버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못따기 부분을 추가하겠습니다. 못따기를 이제 추가를 할 텐데요. 자, 못따기를 줄 텐데, 일단은 여기 쉬프트 버튼 눌러서 이 부분이 이제 못따기 대상이 되겠죠. 가공을 하게 되면 이제 솔리드가 있었으면 솔리드 엣지를 찍으면 되는데 이제 솔리드가 없으니까 얘를 가지고 그 제로 상단을 마이너스 5로 잡아서 못따기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못따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하시고 얘를 체인으로 잡고요. 확인하시고요. 공구는 못따기 바이트를 지금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못따기 바이트 목록에 있을 건데, 자, 목록 공구 선택을 눌러서 거르기를 체크한 다음에 선택 취소, 전체를 다 취소한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면은 스포트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10짜리 스포트를 하려고 하거든요. 얘를 체크를 하셔서 확인하시면 스포트들이 5, 10, 15, 20, 25 이렇게 있어요. 근데 10짜리 스포트를 쓰겠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불러올게요. 그럼 5번으로 불러왔거든요. 뭐 얘는 1000에 100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그대로 주는 걸로 하고, 얘는 기존에 목록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들어와요. 그 다음 절삭 조건에서는 컴퓨터인데 여기를 2D 못따기로 체크하겠습니다. 면치값은 너비 얼마? 0. 그냥 5로 하죠. 이건 좀 너무 큰 편이긴 한데 0.5로 하겠다 체크하시고, 날 것 옵셋을 1로 하겠다 체크하겠습니다. 날 것 옵셋이란 건 떨어진 양이죠. 깊이 가공할 필요 없고요. 진입뽑기도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못따기 양이 적기 때문에 측면 가공도 하지 않겠습니다.
연결 조건에서는 못따기를 해야 되는 위치가 제로 상단이 됩니다. 마이너스 5. 가공 깊이도 똑같이 주면 돼요. 못따기가 0.5니까 0.5만큼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건 필요 없어요. 얘가 여기에서 알아서 계산합니다. 이게 못따기 너비라고 하는 것은 그 못따기를 줘야 되는 위치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지금 Z가 마이너스 5거든요. 마이너스 5를 기준으로 해서 C를 0.5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날끝 포인트를 1만큼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벽에서 1만큼. C가 이렇게 알아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깊이값을 일부러 줄 필요는 없고 확인하시게 되면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이동하는 것을 보면 정면 보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C값이 0.5라는 얘기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날끝 옵셋이라고 하는 것은 날끝을 옵셋 떨어뜨리겠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이 못따기가 주어지는 이 엣지 부분에서 떨어뜨리겠다. 1만큼. C는 0.5를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봤더니 뭐가 위험하네. 여기 부분이 위험하죠. 이게 달랑말랑 하잖아요. 너무 아슬아슬하니까 이걸 좀 더 떨어뜨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떨어질까? 보시면 날끝 옵셋을 좀 더 빼면 얘가 그대로 0.5를 유지하면서 얘가 그대로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얘가 이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올 수 있겠죠. 이게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래서 날끝 옵셋을 2로 바꾸겠습니다. 2로 바꾸면 1만큼 더 떨어지니까 여기서 1만큼 더 떨어져요. 이게 간섭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날끝 옵셋을 2로 하는 거예요. 여기를 2로 하고 나서 다시 재생성을 해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경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2가 됐어요. 2가 됐고 얘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얘는 0.5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경사지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가 1만큼 떨어진 거지. 1만큼. 이렇게 해서 전부 선택한 다음에 모의감 해보면 여기 정지를 끄고 이렇게 되는 거죠. 못따기가 바닥에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자, 그럼 Z가 0인 부위에 있는 여기도 못따기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대로 뒤로 복사. 체인을 바꿔줘야 되겠죠. 전체 다시 체인을 얘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네요. 얘도 체인 잡아주고 두 개를 같이 체인 잡는 거죠. 그리고 조건에서는 여기 연결 조건에서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0에 있는 엣지에다가 못따기를 주겠다. 근데 이때는 날끝 옵셋을 많이 빼면 잘못하면은 이 부위에 그 바닥을 긁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날끝 옵셋 2를 줬기 때문에 2에다가 못따기값 0.5, 즉 2.5만큼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거 사니까 뭐 상관은 없겠네요. 뭐 그냥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재생성하게 되면 이렇게 경로가 생성돼요. 근데 지금 밑으로 내려가지 많이 경로가 여기서 내려온 양이 2.5만큼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은 게 그냥 돌리긴 하지만 이걸 이제 체크해야 되겠죠. 날끝 옵셋을 많이 뺀다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빼면 안 돼요. 이런 부분에서는 날끝 옵셋을 너무 많이 빼면 이 바닥에 절삭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전부 선택해서 모의가공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Z가 0인 부위에 못따기가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드릴 작업을 한 자리가 있어요. 여기도 못따기를 줄 수 있을까? 근데 여기는 홀을 8로 뚫었거든요. 8? 그러면은 8이면은 이게 0.5를 준다라고 치면 스포트릴로 지금 스포트릴로 살짝 0.5만 찍고 빠지면 되겠네. 굳이 윤곽을 볼 필요 없이. 자, 그러면 여기는 아까 우리가 센터를 찍었던 그 사이클 있죠. 얘를 그대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뒤로 복사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구를 바꿔주는 거죠. 공구를 스포트릴로 바꾸고 절삭 조건에서 똑같이 하는데 가공 깊이를 여기를 마이너스 8 나누기 2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8을 나눈 이유는 그 각도가 지금 90도짜리이기 때문에 딱 반절만큼 밑으로 내려가면 엣지가 닿거든요.
거기다가 원하는 C값 0.5를 더 주는 겁니다. 어? 88짜리인데 88로 좀 깊이가 있구나. 깊이가 마이너스 4죠. 그럼 제로 상당히 마이너스 4겠구나. 여기다 마이너스 4를 더 더해줘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8.5가 되면 됩니다.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8 나누기 2 마이너스 0.5. 그럼 마이너스 8.5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재생성하고 전부 선택해서 모의고사 해보면 이게 되는 거죠. 이 C가 0.5가 된 거죠. 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여기를 좀 더 설명을 해볼까요? 제가 여기를 솔리드에서 트림에서 평면으로 트림 작업을 하겠습니다. Y가 35인 위치에서 일단은 얘를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설명을 좀 드리면, 얘가 이제 공구가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깊이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구가 지금 10파이니까 이 반경만큼이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거리와 여기에서 여기 거리가 같아요. 즉 여기가 4가 돼요. 4. 여기서 높이가 4인데 여기서 0.5를 더 줬어요. 네, 이 0.5C를 주기 위해서 0.5를 더 준 거거든요. 그래서 4.5가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4.5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4.5가 되는 거죠. 4.5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4예요. 그러면 4에다가 4.5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8.5가 되는 거죠. 자, 이걸 계산할 때는 이 상단, 이 깊이에다가 4에다가 마이너스 홀의 직경값 나누기 2, 거기다가 마이너스 면치값 0.5 이렇게 주는 겁니다. 홀 직경값, 여기서 홀 직경이잖아요. 직경 나누기 2 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되죠. 거기다 0.5면 4.5죠. 거기다 4에다가 마이너스 4.5니까 마이너스 4에다 마이너스 4.5니 마이너스 8.5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은 잘 이해가 좀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언추 다 됐죠. 그래서 얘를 G코드를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캠이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볼 때는 못따기 항목이 없어요. 왜냐면 못따기를 할 때 위험할 수 있어서 못따기 항목을 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작업할 때는 못따기 들어가야 되겠죠. 면치가.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나올까? 통계자료 보면, 뭐야? 통계자료가 안 뜨지? 100% 끄고. 여기, 여기서 통계자료 뽑아줘야 되죠? 36분이 나오네. 지금 36분이 나오는 것은 못따기 작업이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시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 피드 값도 작게 줬죠.